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백 대표와 협력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5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허위 계약 서류를 제출해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충남 지역에서 1,000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단속 카메라 운영 확대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산의 한 도로에서 불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축제 식품 위생 논란 등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구설이 끊이질 않고 있죠. 백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면서 더본코리아와 함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축제 기간 생고기 상온 방치부터 미인증 조리기구 사용까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백 대표가 직접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물이기 때문에 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생각지도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사용했다는 거는 좀 그럼 만약에 축제를 또 연다고 하면은 가실 의향이 안 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축제 여는데 왜 가요? 제가 안 가요. 굳이 안 갈 것 같거든요. 굳이 뭐 논란 있는데 가가지고 그걸 뭐 돈 주고 사 먹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른 데를 갈 것 같은데.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백 대표와 함께 지역 축제를 열었던 강원도 인제군은 올해 백 대표와 협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백 대표와 함께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 초부터 백 대표와 변함없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예산군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산군은 올해 예정된 맥주 페스티벌 개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에 5억 원을 지급하고 메뉴 개발 등 축제 운영 전반을 위탁하며 협력하고 있지만 각종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예산 맥주 페스티벌은 지금 뭐 음식 위생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게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생 등 여러 가지 좀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 공모 사업인 충남 방적 개발 사업과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본코리아가 아무래도 이런저런 좀 위법사항 거리로 좀 논란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충남 방적을 활용하여서 지역을 살리고 전통주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들은 정상 국도 복무 사업이고 지방 소멸대응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변함없이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한편 예산군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백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5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3년부터 수도권 일대 빌라 122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대출금 등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빌라의 시세를 조작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신용불량자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에 허위로 계약 서류를 제출해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충남에서 모두 1,024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단속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대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호 위반 단속 건수는 221건으로 지난달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4월 전체 단속 건수 중 항목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속도 위반이 64.4%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이 21.5%와 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 순찰차와 단속 카메라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산의 한 도로에서 불산을 실은 10톤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탱크 안에는 2톤가량의 불산이 들어있었지만 다행히 외부로 누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지점 인근 34번 국도 양방향을 통제하고 크레인 3대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로리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분석 용역을 최근 발주하면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전북도의 지원 아래 일찌감치 전방위 홍보전에 나선 가운데 예산군 등 충남의 시군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며 유치전에 본격 가세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쟁 지자체인 남원시는 축제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최근 경찰학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아산시 역시 대응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도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홍보 영상 제작에 나서는 등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학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인프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학교는 지난해 9월 아산과 예산, 남원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그해 11월 최종 후보지가 낙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며 올해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한 소방관의 책임감은 화재 현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쓰러진 한 생명을 살렸는데요.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던 생명을 살리는 손, 그 이야기를 딜라이브 최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아침 서울 도봉구의 한 축구장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한 선수가 공을 넘기고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다리에 힘을 잃고 앞으로 철퍼덕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망설임 없이 그 사이를 비집고 뛰어들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북소방서 소속 오승진 소방규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119 부르라고 외치고 저기 밖에 있던 분들이 뛰어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를. 비번이던 날 연휴 휴일처럼 운동복 차림으로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목격했고 바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침착하게 주변 사람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119 신고도 부탁했습니다. 숨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흡과 맥박을 체크했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2분여. 멈췄던 심장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쇼크를 주고 그렇게 15초 안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징후가 좋아요. 이게 바로 조치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AED를 가지러 갔고. 쓰러진 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점차 회복했습니다.
이후 동호회를 통해 환자가 다시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봤고 그 순간의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산불이 다 진화가 되고 이제 올라왔더니 마지막 결승전이라 가서 봤는데 네, 완쾌된 모습으로 대회를 잘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축구를 직접 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그걸 보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다른 대원이 있었으면 아마 똑같이.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은 그의 책임감은 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순간 함께했던 오승진 소방교와 시민들 모두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희입니다. 태안과 서산 등 충남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서산시 부석면 부석사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과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일 새벽 3시 10분쯤에는 태안군 청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에 있던 SUV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6분 만에 꺼졌으며 차가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차량 밖에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공회전에 의한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에서 조업 중이던 응급 환자와 갯벌에 고립된 레저보트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먼저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선장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해경은 헬기를 통해 오후 7시 30분쯤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화성시 제부도 인근에선 레저보트가 갯벌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레저보트에 탑승 중이던 승선원 1명을 구조하고 갯벌에 얹혔던 레저보트를 예인했습니다. 해당 보트는 시운전 중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갯벌에 밀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7일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 원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안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일부터 5일간 동부시장과 태안 서부시장, 안면도 수산시장 등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은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 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올해 1월 2일 이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중과 취득세 직권 환급에 나섭니다. 지난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억 원이던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서산시는 기존 시행령에 따라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에게 기본세율 취득세와의 차액을 환급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추산한 환급 예상 금액은 모두 2억 5천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